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창수입니다.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요즘 위스키가 뭐 비싸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위스키가 왜 비싸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 뭐 중점적으로 좀 주된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다시 그림판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그림판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죠. 네, 그림판을 준비를 하고 자, 그림판 토크. 자, 먼저 제가 밑에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릴 걸 4개 정도 그냥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1, 2, 3번, 4번의 형태로 순서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먼저 위스키의 소비 형태가 변했습니다. 뭐 위스키가 뭐 요즘 많이 먹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도 뭐 위스키 바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뭐 많은 분들이 위스키에 관심을 갖고 위스키를 접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위스키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다른 형태로 많이 먹게 됐는데 음, 여기서 이제 크게 어, 저희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스카치 위스키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스카치 위스키 얘기가 다른 위스키에도 다 적용이 되고 요런 트렌드를 스카치 위스키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스카치 위스키는 크게 보면은 자, 요렇게 음, 브러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할까? 자, 이렇게 위스키. 이 위스키의 비율을 봅니다. 이 위스키의 비율을 보면 사실 옛날까지만 해도 이 대다수 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블렌디드 위스키였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조니 워커, 발렌타인, 뭐 시바스, 뭐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정말 10% 안팎 정도만 싱글 몰트 위스키였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만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위스키가 소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요 소비 형태가 점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25%까지 올라왔어요. 블렌디드가 75%고 싱글 몰트 위스키가 금액으로 따지면 25%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율이 성장이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은 이 위스키 파이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싱글 몰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이 대표적인 블렌디드 뭐 조니워커나 발렌타인이나 요런 거는 사실 10년 전이나 별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지금도 그렇고 블렌디드 위스키는 크게 가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랐고 이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위스키는 가격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위스키가 비싸졌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싱글 몰트 위스키 부분이라는 걸 먼저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만 또 따로 떼볼게요. 이게 전체가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네, 싱글 몰트 위스키도 사실 옛날 과거에는 블렌디드 위스키랑 비슷했어요. 이건 싱글 몰트 위스키 안에서 대부분이 여기가 엔트리급입니다. 엔트리급. 뭐 엔트리급이라고 하면 대체로 12년 뭐 아래로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이 대다수 소비는 이 엔트리급이 소비가 됐고
이 아주 소량만 좀 뭐랄까요? 고가 혹은 이 매니아들이 먹을 만한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위스키들은 사실 소수였어요.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위스키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을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몰트 위스키 시장 파이가 작을 때 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는 사람 자체가 얼마 없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유지가 됐습니다. 대다수는 이 싱글 몰트 위스키의 이 엔트리급을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렌디드 위스키 그래프랑 봐도 약간 겹쳐요. 그러니까 좀 크게 여기가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치고 여기가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치면은 이 싱글 몰트 위스키의 이 극한까지 이 부분까지가 사실은 대중적인 소비였습니다. 대중적인 소비. 요 엔트리급 같은. 그래서 이 매니아에 대한 이 소수의 수요는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고가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뭐 가격이 좀만 비싸도 네, 유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비싸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급 위스키가 비싸지 않아도 왜냐? 안 비쌌던 이유는 소비가 적었습니다. 소비가 적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2년급 위스키가 당연히 15년 한 25년이라고 할게요. 이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뭐 이게 한 10만 원이었다면은 요거는 뭐 한 2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이거 먹는 사람 얼마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뭐 비싼 위스키나 뭐 좋은 캐스크 이 위스키를 20만 원 주고 안 먹었어요. 그냥 대다수가 뭐 이렇게 저렴한 엔트리급 위주를 다수 소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적었고 생산량도 생산도 적었습니다. 이런 고급 위스키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네, 대다수 소비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니아들도 이런 거를 찾아 먹는 매니아들도 저렴한 가격에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를 프리미엄급 위스키를 쉽게 소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가격에 생산량도 적었지만 뭐 소비도 적었기 때문에 뭐 라인업으로는 있지만은 생산량도 적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옛날처럼 이제 매니아 시장, 이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는 시장이 급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블렌디드랑 싱글 몰트 파이가 요거 그냥 하나 그려 놓을까요? 네. 공간이 좀 적긴 한데 요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싱글 몰트 위스키들을 찾고 또 이 매니아들 또 요거를 따로 또 하나 만들게요. 이 싱글 몰트 위스키 시장도 어,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적은 양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매니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싱글 몰트 위스키 고가 프리미엄급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파이가 커지면서. 그래서 옛날에 이거 괜히 지었네요. 뭐 엔트리급, 프리미엄급 이렇게 나눌게요. 이 가격이 뭐 이게 10만 원이었고 이게 20만 원이었다면은 요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거의 살짝 오르긴 했지만 뭐 한 15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칠게요. 그 시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프리미엄급은 뭐 거의 100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급의 위스키의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 엔트리급 위스키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 보셔도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맥켈란이 요새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맥켈란 12년이 올라봤자 제가 10년 전에 살 때도 뭐 한 5, 6만 원? 뭐 거래 시세요. 뭐 지금은 뭐 7, 8만 원.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맥켈란 25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이 엔트리급은 차이가 없지만은 뭐 그런 뭐 한 30만 원, 뭐 3, 4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거의 150, 200이 되죠. 그러니까 엔트리급 가격은 얼마 안 올랐지만 이 프리미엄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점점 더 프리미엄급으로 갈수록 가격이 더 상승을 하죠. 네. 근데 왜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수요 공급으로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 시세가 좀 극단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슬슬 2번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에 뭐 이 프리미엄급 위스키는 굉장히 한정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또 그릴게요. 굉장히 한정적인 양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다들 막 너도 나도 이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2층이 20만 원이었다고 쳐요. 20만 원 정도. 근데 너도 나도 이거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가가 올라가죠. 시장가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가가 이게 뭐 한 50만 원에 형성이 된다고 쳐요. 출고가, 그러니까 증류소에서 생산자에서 판매 가격은 이 정도인데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가가 슴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가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뭐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공급이 딸리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투기 수요가 붙습니다. 투기 수요 플러스 이 위스키 먹는 사람들도 이제 급해진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를.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미리 사놓는 거예요. 미리 좀 그 앞선 생각이나 자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프리미엄급 위스키를 미리 선점하고 미리 대량으로 사요. 왜냐? 앞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비싸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가가 더 폭등을 합니다. 이게 뭐 100만 원, 150만 원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귀한 위스키들은. 이 사재기 세력이 투기 세력이 붙죠. 이렇게 가격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좀 셈이 밝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20만 원에 사서 뭐 막 1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이거 20만 원에 안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이 붙고 투자 상품화가 되죠. 투자 상품. 그리고 설령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위스키 옛날에는 위스키를 먹고 싶으면은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좋은 위스키. 그냥 엔트리급보다 가격 좀만 더 주면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위스키 매니아들이 이제 조급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제값에 주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미리 사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들 자기네들은 20만 원에 냈는데 시장가가 100만 원에 팔린대요. 그럼 계속 20만 원에 팔고 싶겠습니까? 제품을? 그렇죠. 단종을 시킵니다. 이런 거 단종을 시키고 이 20만 원짜리 위스키를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고 한정판화를 하죠. 그래서 100만 원은 아니지만 대충 비슷한 가격에 뭐 한 80만 원? 막 이렇게 이제 물건을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스키 가격이 이렇게 생산자부터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기에 이 상품이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런 상품이라면 여기에 또 투기 세력이 붙습니다. 이게 또 투자를 하고 이것도 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하죠. 네. 요거의 반복으로 지금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위스키가. 그래서 정말 순수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보다 불안해서 마시는 사람은 불안해서 사고 돈 벌려는 사람은 이걸 투자 상품으로 해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스키가 증류소에서도 지형이 바뀌죠.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카치 위스키의 이 비율을 보면 이 숙성 연수입니다. 보통 프리미엄을 뭐 캐스크로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숙성 연수를 많이 보잖아요. 대략 11년 숙성 이상 숙성이 스코틀랜드의 전체 위스키 원액, 몰트 위스키 원액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다수 이 90%가 11년 미만이에요. 미만. 네. 근데 아까 제가 이거는 뭐 아까 소비 형태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일반적인 엔트리급 위스키가 대다수 소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프리미엄 라인의 고숙성 위스키는 뭐 딱히 많이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팔리지도 않았고 비싸서.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팔아야 돼요. 증류소 입장에서도 이거를 팔아야 돈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 일반적인 가격은 거의 그대로예요.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거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엔트리급은 그 브랜드의 시작이에요. 시작점. 이거를 먼저 먹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요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건 전 영상에도 한번 맥켈란 편에서도 좀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 고숙성 위스키들을 잘 안 팝니다. 안 팔고 제값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 저숙성 위스키들도 점점 숙성을 시키면서 이 프리미엄급 이 원액을 비율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요건 가격이 그대로인데 요것만 가격이 엄청 상승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팔아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원액은 점점 귀해지고 점점 비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뭐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뭐 시장 돌아가는 거랑 뭐 소비, 투자 뭐 요 정도로만 지금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복합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제가 위스키 저도 먹는데 돈은 한정적이에요. 돈은 없어요. 돈 없어. 그래서 항상 가격을 생각하죠.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생각해서 먹는데 항상 가성비가 있는 술들을 먹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위스키에서 그래도 계속 지켜보면서 있는 게 뭐냐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 위스키들은 몇 년 뒤에 다 단종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시장가가 오릅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이 위스키가 현 시장에서의 그 가치보다 맛이 더 좋다 하면은 이제 또 투기 세력과 투자 세력 그리고 소비 세력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시장가와 시세가 불일치가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아까 또 말했죠. 단종을 시키고 다른 이름의 고가 라인으로 프리미엄 라인으로 비싼 가격에 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고 좋은 위스키들은 계속 단종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 위스키들 좋았던 거, 뭐 유명했던 거, 가성비 좋았던 거 다 단종이 되고 단종이 된다고 해서 뭐 물론 그 원액도 당연히 부족하죠. 이 팔리는 대로 다 못 팔아요. 이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은 증류소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10만 원에 내면은 날개 돋친지 하루 만에 팔려요. 그럼 10만 원에 팔고 싶겠습니까? 20만 원, 30만 원 받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원액은 점점 단종이 되고 이 원액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에요. 왜 단종이 되냐?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 비싸게 팔고 싶어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가격이 좋은 위스키들은 점점 없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참 화두입니다. 이 좋은 위스키 저렴한 거 옛날 생각을 하면은 뭐 맨날 그래요. 아, 옛날에는 뭐 일본 위스키 싸서 먹었는데 싸서 맛있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살 만한 가격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네, 굳이 뭐 메이커 증류소나 좋은 위스키 찾지 않아도 선택지가 넓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이 가치를 숫자로 표현할게요. 한 70 정도의 가치의 위스키가 가격이 10만 원이었다면 지금 현재의 70 정도의 똑같은 품질의 가치는 몇 배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스키를 싼 값에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그 이유는 이 위스키는 그냥 공산품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뭐 산업에서는 뭐가 이렇게 잘 팔려요. 뭐 아이폰이 잘 팔려. 그럼 공장 증설하고 찍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위스키는 지금 잘 팔리더라도 이 생산을 늘려요. 그럼 생산을 늘리죠. 그럼 이 효과가 최소 10년,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왜냐? 숙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증류소들이 생산량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스키의 소비가 늘어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양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 시장은 여전히 한정적이고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요 상승세는 계속 될 거고요. 특히 이 신규 그러면 왜 이렇게 소비가 늘었냐? 뭐 경제가 좋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싱글 몰트 위스키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정도 되면은 싱글 몰트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싱글 몰트 위스키 시장은 좀 극매니아 시장이고 정말 미식 시장이에요. 요거는 뭐 음식이랑 먹는 술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치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정말 즐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신규 특히 이 아시아 시장에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처럼 그렇게 뭐 빡빡한 뭐 생활은 빡빡하지만 빡빡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시장이 엄청 증가하면서 신규 시장도 증가하고 과거 이제 미국이나 전통적인 유럽 시장도 신규 시장이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 이 유럽 시장도 위스키가 증가를 하면서 이 수요가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뭐 스카치를 비롯해서 뭐 일본 위스키, 버번, 심지어 럼, 뭐 데킬라 이런 유사 증류주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자, 어떻습니까? 뭐 대충 제가 요 돌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시장 상황이 반영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스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약간 보석 같은 가성비 좋은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매니아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가성비 좋은 위스키를 찾아다녀요. 주목받지 않고 있는, 주목받지 않은, 좀 소외된, 근데 맛은 좋아. 요런 위스키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근데 뭐 그동안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위스키는 결국은 찾아도 언젠가는 가격이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입맛은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맛있고 저렴한 위스키들은 다 비싸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맛있는 위스키들 많습니다. 맛있는 위스키들 많은데 또 제가 또 블라인드 테이스팅 좋아하잖아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먹어보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브랜드만 쫓지 말고 정말 뭐 투자할 거 아니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것만 먹을 거 아니면은 사실 대체제는 아직도 있다. 대체제는 아직도 있다. 그래서 너무 브랜드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위스키를 찾아다니면 그것도 또 재미가 좀 있겠죠. 뭐 영어로 fun인가요? 네.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거의 뭐 위스키 마시는 형태는 이렇게 숨겨진 새로운 위스키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것도 플러스 더러워서 내가 만들어야지. 만들어. 안 사 먹어. 이제 내가 만들어 먹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증류소들이 위스키 증류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뭐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간단하게 위스키 왜 비싸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슬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위스키가 지금 입문하신 분들은 혹은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정말 뭐 10만 원이면 주고 먹을 수 있는 그 가치, 그 정도의 품질의 위스키를 지금은 뭐 20만 원, 30만 원 줘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문하신 분들은 궁금하잖아요.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현재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또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람이 나누려고 하니까 시장 가격은 오르고 시장 가격이 오르니 투자 상품이 되고 투기 세력이 붙고 사재기를 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기존에 먹던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미리미리 쌀 때 무조건 쟁여놓는 습관이 되었고 그렇게 시장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나는 10만 원에 팔았는데 시장에서 100만 원에 팔려? 나 10만 원에 안 팔아.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도 가격을 올리고 이런 형태의 반복으로 현재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도 좋은 위스키 비싸게 먹으면 돼요. 요새 위스키가 맛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위스키가 맛이 없어졌습니다. 네. 내가 옛날에는 10만 원 주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 10만 원은 옛날에 3만 원짜리 정도의 품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1000만 원 쓰고 먹을 수는 없는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브랜드보다는 정말 자신만의 취향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맛, 내가 어떤 술을 좋아하고 어떤 위스키를 먹었을 때 만족스러운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위스키를 합리적인 가격에 드시는 게 뭐 요즘 이런 급변하는 위스키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였습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옛날이 그립긴 하네요. 옛날이 그리워. 이 위스키 먹는 사람이 적었을 때는 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스키를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옛날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현재를 살아야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